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7번째 인물은 김질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김질이라고 해보았는데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때때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김질 역시 바로 그런 부류의 인물이죠. 김질은 1422년에 태어난 조선 초기의 문신이고요.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개국 공신이었던 김사영의 증손으로 명문의 후예이자 글 잘하는 선비로 이름이 높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한명의 1994년 작품인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김질입니다.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450년 문종 1년 추장 문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그는 주부로 임명되어 우정원과 병조 좌랑을 거쳐 사이에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정사품의 벼슬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그는 성삼문, 신숙주 등과 함께 문종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요. 문종이 죽음에 이르러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게 된 단종을 황보인과 김종서 그리고 성삼문, 박팽년 등의 지편전 학자들에게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김질도 이때 여기에 속해 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문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1453년 10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서 조정의 실권을 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죠. 자,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쇼박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455년 6월 수양대군은 다시 자신의 추종 세력인 정인지, 신숙주 등에 의해서 국왕으로 추대되어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앉게 됩니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던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지만 민심은 크게 자극되었고요. 이징옥의 난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난으로 기록이 되는데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이징옥을 김종서 일파로 분류하고 그를 파면한 뒤에 박호문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징옥은 오히려 박호문을 죽이고 병력을 수습해서 함경북도 종성의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대금 황제라고 칭하게 돼요. 이징옥은 여진족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에 저항할 계획을 세웠지만 종성의 부사 정종과 호군 이행검 등에 의해서 이제 내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반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세조의 왕위 찬탈은 과거 세종, 문종의 총애를 받았던 지편전 학사 일부에게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이런 사람들이 무관인 유흥부, 성승 등과 함께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 그러니까 단종이겠죠. 상황을 복위시킬 것을 모의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질 역시 이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거는 KBS 드라마 사육신의 포스터를 가져온 거고요. 이들은 1455년 10월 명나라의 책명사가 조선에 오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1456년 6월 1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 때 거사를 일으키자라는 계획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침 이날 세조 제거의 행동책을 맡았던 별운검, 조선시대 무반 두 사람이 운검을 차고 왕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2품 이상의 임시 관직, 그러니까 경호대, 경호대장,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대장까지는 아니고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하여튼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벼룬검이 갑자기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거사가 실행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된 거죠. 이때 유흥부를 필두로 한 무신들은 거사를 감행하려 했지만 성산문과 박팽년 등의 문신들은 우리 다시 기회를 보아서 그때 합시다. 거사를 치릅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무신과 문신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거사가 미루어지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김질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우찬성 정창손에게 거사 계획을 고발을 합니다. 새가슴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상 사육신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세조는 지편전을 혁파하고 한명회, 홍윤성 등 훈구 공신들을 위주로 조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반발을 해서 김시습, 남효온,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이상 생육신 등은 세조 아래에서 우리는 벼슬 못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벼슬을 다 사퇴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성균사의 김질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 정찬손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 성산문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의 집에 갔더니 성산문이 한담을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이 나타나고 사웅방의 시루가 저절로 울렀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산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이 창덕궁의 북쪽 담장문을 열고 이유의 구가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 등의 헌책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산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귀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과 세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이다. 모른지기 그대의 장인을 타일러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산문이 말하기를 좌의정 북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 신숙주, 건남, 한명회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런 때에 창의하여 상황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에는 성산문은 본래 언사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니 성산문이 말하기를 이게 하위지 유흥부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6월 2일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질은 자기도 같이 계획을 해놓고 이 고발을 할 때는 우연히 그냥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조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처럼 김질은 친구이자 동지를 팔아먹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신의 대열에 끼게 되었고요. 23년간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벼슬은 좌의정에 이르고 좌익공신과 자리공신에 제수되었습니다. 세조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김질은 세조가 죽은 뒤에는 한명회, 신숙주 등과 함께 원상,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한 원로로 구성된 재상권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하,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의 신하까지 돼서 세력을 구성하면서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덕분에 예종과 성종의 초기에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왕실 인물인 구성군 이준, 세종의 사남, 임영대군의 이남으로 최연소 영의정에 올랐던 사람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면서 더더욱이 거칠 것 없이 권력을 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5대 손인 김자점 역시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의 공신이자 효종이 왕자에 오르자 효종의 북벌론을 청나라에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5대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이 밀고자의 DNA가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6번째 김자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역사란,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이란 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충신들을 고에 바치고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김질이야말로 조선 전기시대를 대표하는 간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신 김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의 호기심과 흥미, 그 다음에 지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